김 수출 1조 시대 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검은 황금. 아 근데 요새 나 좀 아껴 먹으라 그래. 우리나라 세계 김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까지 올라온 70%. 상황이다. 시장의 독점적인 공급자가 한국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계사 권순환입니다. 네, 양정현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계사 한만입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이사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좀 얼굴이 타신 것 같은데? 러닝을 좀 해가지고 살 좀 빠졌네. 붓기가 빠졌네. 근데 그 부장님 등산 가자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김 대표님 러닝 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도 권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뛰고 있습니다. 아, 그 소문 들었는데 뭐 같이 하프 마라톤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덥냐? 아 너무 더운데. 자이예요, 타이예요? 아 오히려 먼저 제안했어요 나한테. 이거 하프 진짜 긴데. 저 어제 간만에 한강을 좀 나가봤는데 아 요즘에 진짜 그 크루라고 하나? 아 진짜 많더라. 엄청 많죠. 아, 그래. 진짜 많아. 진짜 많더라.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하기 시작했으면 뭐 코로나 때 골프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골프를 하는 느낌이었거든. 지금은 싹 안 하잖아 아무도. 내가 딱 1년 됐더라고 이제. 1년. 딱 1년 전에 처음 해본 건데 아, 그러네. 1년 했더라고. 1년 하고 그러네. 1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하프를 도전하는 거죠. 하프? 아.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프 마라톤 성공을 기원하며 이사님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 오늘은 뭐 있나요? 아 사실 이게 그 스크립트 쓸 때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요? 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했어? 폰드그룹이라고 대명화 계열사에서 의류 계열사예요. 네, 오스트라는 K뷰티 그 해외 유통사를 인수를 했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자문을 하면서 잘 마무리. 잘했어. 내각책 자문사로 일을 잘 마무리했고 한만 이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 진짜? 단도리를 치셨고 대명왕이면은 그 유명한 그 대명왕. 그 대명왕. 빡세더라고요. 결국에는 대명왕기를 한번 하는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왔다고 계속 이거를 쓰는 거예요? 아니, K 쪽은? 아니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하니까 다 K잖아요. 오늘 주제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세계 속의 K푸드 그 중에서도 검은 반도체라고 하는 웃으면 안 돼요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김도체.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검은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끔 될 거예요. 그 쇼카도 이거 다뤘던 것 같은데 보진 않았는데. 쇼카도 한번 나왔어요. 한 두세 달 전에 달았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김으로 하시는 거네요. MMP에서 딜 김 쪽으로 뭐 하나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도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이 MMP에서 김 쪽 딜을 이제 좀 진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뭐 잘 끝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맨날 불려가고 그랬잖아. 멀리. 근데 그때 이제 김 전문가가 됐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한이 맺힌 게 있어서 오늘 내가 잘 아는 거를 그냥 썰을 펼쳐보겠다 싶어서 김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두 분도 김 잘 모를 텐데 뭐 슈카 때 방송 전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한창 김을 공부할 때여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김 시장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의사님 얼마 전까지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K 푸드니까 해외에서도 김 인기가 진짜 많이 있는 건 사실인가요? 이제 또 얼마 전은 또 아니지 않아? 이제 꽤 됐지. 1년이 넘었죠. 1년 됐죠. 1년 됐죠. 1년? 근데 이게 그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22년 말에 우영우 변호사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었잖아요. 이거 우리 컨텐츠 찍었잖아요. 맞아, 우리 이거 찍었지. 그리고 그때 보면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거기 뭐 이렇게 조그만 로컬 김밥 업체들이 하는 걸 IP 막 잡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영우 김밥이라고 막 그 배우 사진 박아놓고 김밥 팔고 하고 엄청 많이 인기가 많았어요. 김밥이. 그래서 주변에서도 뭐 그때부터 김밥 많이 찾고 뭐 활성화가 됐기도 했고 여기 뭐 저희가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구글 트렌드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영우 변호사 넷플릭스 송출 이후에 구글 트렌드에서 김밥 GIMBAP 저렇게 쓰는구나. 네, 검색량이 엄청 늘었고 근데 보면 어토니 우영우 변호사의 검색량은 줄어드는데 김밥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계기가 돼서 김밥이 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영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가보진 않았지만 스낵김이나 맥주 먹으면서 간식으로 먹는 스낵김 아 그런 거 스낵김이라 그러면. 네 아. 조미김이라고 하고 도시락김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김 관련된 뭐 김부각 이런 간식들 그다음에 냉동김밥 이런 게 수출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 쪽 그 시장을 한번 좀 진지하게 좀 한번 들여다보면 이 기사로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김 수출 1조 시대 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검은 황금. 여기 뭐 검은 반도체 검은 황금
임원금 뭐 다 많이 붙여놨네,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뭐 이제 이런 기사가 조금씩 나왔던 초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해양수산부 통계 자료를 봐도 2010년에는 수출량이 1.1억 불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8억 불까지 수출량이 한 7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1조가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김 수출 1조 시대가 도래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5조 정도까지도 나올 거라는 게 시장의 대략 지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로 전 세계인이 김을 먹기 시작했다, 먹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김 산업이 굉장히 핫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슈카시 방송에서도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먹는 거잖아. 먹는 거는 이 남의 나라 음식이 이렇게 입에 딱 맞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전 몰랐는데 김이라는 게 그냥 아시아, 동아시아권에서만 사람들이 먹지 그 외의 나라에선 거의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게 궁금했어. 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왜 우리나라만 먹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바라볼 건데 이게 양측이 다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적으로는 그냥 한중일 동남아시아에서만 먹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 거기에 뭐 우영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자본시장이나 사모펀드나 투자자들이 이게 왜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냐면 먹을 거는 한번 입에 스며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스며들면 이게 계속 습관처럼 먹게 된다는 거죠. 피자? 이탈리아 사람도 아닌데 피자를 엄청 먹잖아 우리. 그래서 그 초입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수요 측의 관점인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김이라는 게 워낙에 흔한 음식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먹던 뭐 거. 지금 뭐 우리 애들도 뭐 김에 이제 밥 사주는데 애들 밥 먹을 때 필수. 뭐 이제 김이 없으면 애를 못 키워. 귀여워. 김과 미역. 아 근데 요새 나 좀 미역국, 아껴 먹으라 미역국. 그래. 좀 아껴 먹으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 그러니까 다 우영우 이펙트인가? 아까 김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 측면인데 수요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김 수출하는 데는 한 120개 국가 정도가 된다고 해요. 수출국이? 네, 미국, 뭐 유럽, 동남아 등등 뭐 진짜 많아. 세계의 반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이게 얼마 전까지는 수출은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수요처가 이렇게 뭐 우리식 김밥 이런 게 아니라 일식당이었어요. 일식당. 그러니까 전 세계 일식당이 다 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일식당.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시김이라고 해서 우리 일식당 하면 막기도 먹고 아. 소바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김가루 김가루 뿌리고. 뿌리고.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 글로벌 수요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김 수출이긴 하지만 K푸드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억지가 있었지만 일식집 덕분에 나가던 김 맞아요. 수출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 식자재 업체들이 사실 이거에 더 비중이 많았었고 우리는 거기 약간 서플라이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도시락김, 양반김, 광천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나 뭐 김튀김 같은 간식들 김부각. 네, 그다음에 우영우 김밥을 계기로 뭐 냉동 김밥, 한국식 김 제품들의 그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삼각김밥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의 이제 우리나라의 김 수출량이 2010년 뭐 1,000억 대에서 이제 1조를 넘는 큰 성장폭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냉동김밥은 그러면 맛이 있나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냉동김밥을 먹진 않고 편의점만 그렇지. 가도 그냥 딱 잘 그러니까 정돈. 우리나라에서 냉동김밥을 살 수가 있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있기는 팔긴 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측을 잘 설명해 주셨고 공급 측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양재경 회계사님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김이라고 하는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중일 3개밖에 없어요. 왜? 그게 99%.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나라가 거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한중일만 먹다 보니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리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영향 그러니까 때문에 뭔가 그런 게 더 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섬이 많아야 되는 조수 간만의 차가 좀 조수간만의 필요해서 차.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안 커? 아니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김 시장이 점점 커지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기후적인 환경이 뒷받침되는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검토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간만의 차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근데 아니고. 이게 김을 생산해내는 거를 다 알면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않다. 걸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아까 김 수요는 그냥 폭발적이다 이게 얘기했잖아요. 왜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냐면 미국이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미국 비싸지. 막 맥도날드만 해도 한국이랑 비교 안 해도 비싸지. 비싸잖아. 근데 이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한 4,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고 저렴한데 맛이 괜찮은 점심 식사로 그 뭔가 패스트푸드의 한 카테고리를 파고든 건가? 그래서 전 미국인이 먹는다기보다는 딱 그런 가성비 있는 점심을 소비하는 층에서 그냥 냉동김밥이 하나의 점심 대안이 된 거죠. 대안. 야채도 들어있고. 야채도 야채- 들어있고. 김도 야채니까. 야채인가? 그래서 여튼 그게 있는데 이게 전 세계 김이 생산되는 거 99%가 한중일인데 그 중에 원래 메인은 일본이었어요. 메인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생산량이 좀 줄기 시작해요.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가 좀 고령화가 너무 심해졌어. 근데 왜냐하면 그거 김을 만들 사람이 생산할 없어. 때는 첫 번째 그 밸류 체인이 물김 양식장이거든요. 김을 양식을 해야 되는데 김 양식은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완전 노동집약적인. 완전 노동집약적이고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한국도 당연히 그런 어민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고령화가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심해지다 보니 좀 이제 생산량을 따라갈 수 없는 좀 캐파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원전, 후쿠시마 원전 이제 폐수를 조금씩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을 원활하게 생산해낼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렇게 치면 우리도 공급이 안전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든. 언젠가는 흘러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우리 쪽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인데 일본이 원래 생산을 많이 하다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김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해안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지금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 생산하지 말고 다른 제조업, 다른 쪽의 기술 공장으로 더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일본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나 뭔가 여지가 조금씩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구나.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한국한테 생산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기준. 현재 기준. 그러니까 수요적인 폭발 그리고 공급적인 것도 한국에 지금 기회가 있다 보니 그래서 작년에 사실 한국에서 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오를 수밖에 없겠지.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 회사들 중에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 되게 많고 좀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서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아껴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네, 나 진짜 아껴 먹어라. 하나 이거 다 먹자. 이거 반으로 잘라줘. 그래서 어쨌든 2022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세계 김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까지 올라온 70%.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더 뭔가 시장의 독점적인 공급자가 한국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지금이. 자, 그럼 이제 그 다들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수요 공급 곡선.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이게 그래프 이동하면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김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밸류 체인적인 관점에서 김시장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럼. 일단 김의 밸류 체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양식 단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업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민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라이센스야. 국가에서 땅을 지정을 해줘요. 바다를. 어쨌든 첫 번째는 양식이에요. 물김을 양식해야 돼요. 물김. 어민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걷어올리면 이제 김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게 환경이 된다 그래서 형이랑 순환이가 가서 씨 뿌리고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잡혀가고 나라에서 여기 바다는 진짜. 양재기 형 거, 여기 바다는 누구 어민 거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 진출이 좀 어려워요. 이 양식 단계는. 자본이 진출을 못하죠. 철저하게 어민의 영역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쪽 양식은.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게 수온이 찰 때만 돼가지고 10월에서 4월까지만 그 채취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김은 지역 수협 같은 데서 이제 경매를 하고 이제 김을 생산하는 김 브랜드사나 제조사들은 이런 수협에서 이제 경매, 뭐 이렇게 선매 이렇게 해갖고 물건을 가져오게 되죠. 이거를 듣고 있으면 뭔가 그 앞 단계, 그러니까 양식과 경매까지는 뭔가 굉장히 통제된 느낌이다. 그러니까 어민도 사실 라이센스고 이거를 바로 광천김이나 우리가 아는 그냥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수협이라는 어찌됐든 국가가 통제하는 곳에 넘겨서 거기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쫙 뿌려지는 거네. 맞아요. 제가 이런 게 맞아요? 맞아요. 1차 산업 보호 같은 느낌이죠. 그래. 그 원래 쌀 같은 것도 국가에서 좀 가격 컨트롤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김도 어쨌든 그런 좀- 유사한 영역으로 가는 거죠.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은 뭔가 투자자들, 기업이 진출할 수는 없어.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맨 첫 단계는 맨 첫 단계. 굉장히 이제 국가 통제 느낌이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작년에 김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축구장만한 바다 크기였나? 또 추가적으로 배분을 하겠다라고 기사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김값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필요하니까. 와 진짜 되게 생경하다. 우리가 쌀값 안정화라는 단어는 익숙하잖아요. 그렇지.
김값 안정화라는 단어는 김이 없으면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출산율 지금 낮은데. 근데 지금 이제 해외로 막 그게 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그 지구 온난화 방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10월에서 4월이었는데 이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3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더 쇼티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로 들어가면 사실 제가 이제 진짜 김 전문가한테 들으면 아직 어차피 겨울에 나는데 겨울은 그래도 춥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겨울이 춥긴 추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따뜻해진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여름이 그래서, 더 더워진 건가? 겨울이 따뜻해진 건 아니어서 사실 지금 겨울의 생산량은 온난화와 상관없이 똑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 투자자 시장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10년? 20년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줄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흐름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밸류체인 물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 단계인 건데, 자, 이런 채취한 물김을 어떻게 가공해서 김이라는 식품으로 만드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김을 이제 일단 말려가지고 마른 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마른 김.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로컬에 있는 공장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 게임을 지배하지. 김 시장에서는 마른 김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일단 마른 김을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현상인데 지금 부족하잖아. 근데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이 마른 김 시장이거든. 김부터네. 왜냐면 지금 이해했듯이 그러니까. 원재료 영역은 나라가 통제하고 있어. 원재료는 뭐 그래서 할 수가 지금 없고. 마른 김 영역이 이제 핫해지기 시작한 거죠. 마른 김 이거 참고자를 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못 보는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볼 수 볼수 있어요. 아니 네. 그 막기김 그 마른 김 말 아, 그대로 그거? 그거 마른 김. 그 좀 두꺼운 거? 두꺼운 네, 거. 그거를 큰 한번 구운 게 이제 그치. 막기김. 그래서 이게 물김이 빠르게 부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김 공장은 산지 옆에다 둘 바로 수밖에 옆에 둬야 없어요. 돼?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다음 단계 얘기가 좀 이따 나올 텐데 이 마른 김을 말린 거를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굽고 소금치고 양념치고 하잖아요. 이 단계는 또 유통기한이 별로 안 길어요. 그래서 마른 김 형태로 여기저기에 납품을 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김 생산이 김 밸류체인에 있어서 가장 이 앞단에 이걸 잡고 있는 느낌 같은 거죠. 그리고 마른 김이 좋은 퀄리티의 김을 또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그거를 말리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큰 자본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 마른 김단의 생산을 갖고 있는 김 회사들이 가장 이제 또 밸류를 가지고 밸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개 안 될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고 뭐 있어. 국내에 한 300개 정도라고 300개? 하는데 이게 그래도 300개가 지금까지는 영세한 업체들이 이제 집합이었어요. 집합. 그러니까 영세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한 300개가 국내에 있는 건데 이게 그동안 전에 없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원래는 그냥 물김 떼와서 그러네. 마른 김 마른 김 만들어서 만드는 거잖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인 조미김 단계 2차 공정으로 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들이 나와요. 그렇지. 뭐 양반김, 뭐 이제 진짜 비비고김, 뭐 이제 이런 광천김 이런 김들이 나오는 거여서 그냥 그쪽에다 납품해주는 업체였는데 지금 뭔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 1차 마른 김 공정이 되게 그러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다음 마른 김 다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마른 김 다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마른 김을 자르고 기름칠하고 소금칠하고 그게 이제 패키징하고. 우리가 아는 패키징하고 그게 이제 2차 가공 공정 조미김 조미김. 공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은 사실 크게 보면 마른 김과 조미김이 근데 있는 우리가 보통 흔히 먹고 하는 건 다 조미김. 조미김인데 쭉 뜯어서 그냥 밥에 먹고. 하는. 생각보다 막기나 이런 건 다 마른 김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근데 여기 마른- 구운 김은 뭐예요? 구운 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미 단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굽기, 그 다음에 이제 소금치고 양념하고 소금치고 하는 것들. 양념. 그래서 막기는 마른 김 한번 구운 거예요. 구운 김. 그러면 마른 김에서 구운 김을 가는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가공하면 조미김이 되는 조미김. 거예요. 맞아요. 심오하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랜드로 알고 있는 것들 회사들 있죠. 걔네들은 다 조미김 공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앞단의 것들은 별로 없고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조금씩 이 영역을 이쪽으로 넓히고자 하는 니즈가 앞쪽으로. 생기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어떤 거냐면 2차 가공 조미김 공정이 막 수요 미쳤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달라고 하는데 마른김 공장이 나 없는데 물량? 개파가 없대. 나 캐파가 없는데? 그러면서 가격을 점점 올리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없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훨씬 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 완전 가볍겠지. 완전 큰 지방의 중견기업들 막 광천기업 이런 데 진짜 크거든요. 어.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안 듣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른 김을 지배한 자가 김 시장을 지배한다고 맞네. 그렇죠.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쪽으로 물량 준다 이제. 나라도 마른 김이 뭐 그냥 한나랑 뭐 노예 계약 쓴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이 큰 조미김을 플레이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쪽까지 우리가 진출해야 그냥 된다. 먹자. 마른 사자. 김까지? 마른 김을 사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대략적으로
느낌이 아시겠죠 이제. 느낌이었어. 느낌. 여기 약간 또 덧붙이면은 그 조미김의 유통기한이 짧다 그랬잖아요. 6개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조미김이? 네. 그래서 이제 별로 안 길어.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은 뭐 통관하고 뭐 배 타고 가면, 가면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미김 공장을 해외에다 세우고 마른 김은 냉동 상태로 유통기한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외까지 실어 보내서 거기서 조미김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김이 정말 가치가 점점 더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얘기 듣고 있으면 결국에 돈이 되면 해답을 찾아가고 오는구나. 그럼요. 결국에 돈이 되면 그 끝에 가는 게 아까 권순환 기자가 얘기했던 왜 우리나라 기후만 되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기후 찾으려면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러려면 물김부터 해야 되는데 물김부터 가겠네 끝까지는. 그러니까 그치. 물기부터 갔지. 물기부터 아니 가야지. 얘기 이제 듣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나 초등학생 때도 석유가 부족하다 그랬어. 근데 결국 파잖아요. 파잖아요. 파잖아. 새로운 가스를 파잖아.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계속 판단 말이야. 뭔가 김도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